요즘 카페 활동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는 그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.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하나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합니다. 어떤 집을 지어야 하나 귀농해가지고 돈이 많다면은 업자를 데려가지고 참 근사한 집을 이렇게 짓겠지만은 저렴한 가격으로 웬만하면은 그 재료만 구입한다든지 해서 손수 짓는 집, 또 재료도 주위에 있는 뭐 돌이라든지 흙을 이용해 가지고 또 스스로 짓는 집, 뭐 이런 좀 저렴하게 짓는 방법이 없을까,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 46년간 건축 현장에서 큰 건물을 비롯해서 많이 짓다가 한 7년 전에 기농을 해가지고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조그마한 집도 짓고 또 60평 그 한옥도 아내와 둘이서 직접 짓고 그래서 구들연구소에는 집이 한 5채 정도 이렇게 뭐 볼품없는 집이지만은 내 혼자 스스로 이렇게 짓는 집들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. 인부를 한두 명 써봐야 내가 더 괴롭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새참 챙겨줘야지 또 그 일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범을 보여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일꾼들이 요즘 하지 일꾼만 시켜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만 지금 또 내가 빨리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드니까는 피로하고 그래서 아예 그 일꾼 한두 명은 붙이지 않고 내 스스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집이 한 5채 정도 지어졌습니다. 과거에 중년에 제가 그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집을 큰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. 이 집은 그 익산에 있는 중앙훈련원을 제가 그때 건평이 1180평입니다. 이 건물도 제가 감독관으로 나와가지고 짓고 또 이것도 남자 요양원이라 해가지고 이런 건물도 짓고 또 이는 원광대학 교학과 기숙관을 또 제가 감독으로 나가지고 짓고 또 이는 그 노인 요양원 뭐 또 이는 익산에는 그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 원불교 문화회관도 제가 지었습니다. 또 원불교 중앙총부의 그 대문 이 한옥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. 이거를 지을 때 지중보를 저는 여치 안 했습니다. 지중보를 여면은 차가 지나가면서 지중보를 움직이면은 이 전체 건물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그때 참 설계사들은 지중보를 여야 된다. 근데 저는 저 경험으로 봐가지고 지중보를 여면 되지 않는다. 왜 그러면 지중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밑에 이 볼을 연결하는데 이걸 철근 콘크리트 연결해 놓으면은 큰 차가 지나가면은 이 전체가 움직이 가지고 내가 진 이 건물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 가에는 지중부를 였더라도 중앙만큼은 지중부를 였지 않고 차가 지나가더라도 이 대문이 움직일 수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해가 제가 결국 이겨 가지고 지중부를 엮지 않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를 타다가 기가 터져 가지고 고소정세 병이 있어 가지고 기농을 했습니다. 해 가지고 이제 실력은 평생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실력은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지요. 그래서 제가 양양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이런 시험강 집도 지어 봤습니다. 지금 동영상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집을 지을까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큰 건물도 많이 지어봤지만은 그는 실력으로 조금만 기술만 가지더라도 좀 괜찮은 규모의 집을 지어가지고 펜션이나 민박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돈이 가장 작게 드는 시험강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. 이 시험강 공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밖에는 이렇게 기아를 올리는 것입니다. 여기 보면 시험강이 다 꼽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들장이 아니라 자꾸 구두를 연구하니까 구들장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 기아를 올리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
기아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느 정도 기아는 멋있습니다. 앞에는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동해 안에서 가장 긴 집이 내가 지은 이 구들 펜션입니다. 이 길이가 33m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완성된 집인데 여기에서 그 펜션도 하고 민박도 하는데 저 체질에는 민박이나 펜션은 못 하겠더만요. 이놈들이 그 뭐 돈 조금 냈다고 머슴 다루기 해서 그냥 지금 한 7년째 안 하고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들 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또 친구나 또 그 혈연 관계에서 여름 휴가 때 사용하고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큰 건물 몇백 평 되는 몇천 평 되는 건물도 지어보고 또 아파트도 지어보고 또 그 개인 주택도 고급 주택도 지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 귀농해 가지고는 그런 그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. 이제 민박이나 펜션을 한다면은 뭐 이런 그 저렴하게 짓는 방법도 앞으로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 집을 지을 때는 가장 그 좋은 것은 이 돌집이다. 그래서 옛날에 그 참 돌집은 참 오래될수록 고태가 나고 무게가 나고 좋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돌집을 선호를 잘 하지 않고 주로 흙을 더 선호하고 또 한옥이나 이 목재집을 더 선호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참 토담집도 지어보고 또 그 담털집이래가 옛날에는 도둑집이라 그랬어요. 형틀을 짜가지고 그 촉촉한 흙을 막 다지였는 그래가지고 뭐 하루 며칠 만에 짓는 데가 그 도둑집이라 했습니다. 그런 집도 지고 또 깃털집도 지어봤는데 깃털집은 몇 년 가니까 그 색깔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볼품이 없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그 볕단집도 짓는 것도 스트로베일 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기둥은 그 나무를 씌워 가지고 양파로 짓는 집 또 그 흙푸대집 뭐 그런 그 우리나라 그 집의 유행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몇 년 전에 많이 유행된 통나무 잘라 가지고 흙하고 해 가지고 둥글게 짓는 그런 집 그런 그 집을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짓고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용보다는 유행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건축에 대한 조회도 있고 또 많은 건축 현장에서 경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뭐 한 25평 정도 한 30평 전후로 되는 개인 집을 짓는데 그 돈 많이 들이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그 땅 사는 사람은 흥했는데 집 짓는 놈은 망한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돈 있으면 생산적인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 낭비되고 소비되는 집 짓는데 짓게 되면은 자금이 동나가지고 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이야기가 이런 돌로 짓는 집 사실은 이런 그 돌로 짓는 집들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유행이 많지만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빈약한 나무로 짓습니다. 네팔이라는 나라는 히말라야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이런 강목을 이런 큰 집을 짓는데도 이 정도로 그 나무를 쓰는 사람은 돈이 많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그 목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자기 집 짓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짓는다면은 좋은 목재를 사가지고 짓고 내외벽으로 돌을 싸가지고 짓는다면은 얼마나 그 참 환경적으로 맞고 또 공해가 없는 이런 집을 짓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희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을 가지고 또 국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여러 가지 집들을 참고 삼고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면서 밖에는 돌집이 되고 안에는 흙을 발라가지고 또 흙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다가 강목을 그려가지고 진흙 바르고 또 석고보도를 해가지고 도배한 그런 집들을 앞으로 많이 동영상으로 자료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.